안녕하세요. 두 번째 사례 발표를 맡은 현대제철 지속가능 경영팀의 김형창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제가 발표드리기 앞서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출범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진행될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응원드리며 현대제철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현대제철에서 진행한 커피박 제자원화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앞에 매우 중요한 수식어가 함께 붙습니다. 인천광역시와 함께하는 커피박 프로젝트였고요. 앞서 서명기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컬렉티브 임팩트의 좋은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공공 부분에서의 지원이 명확하게 또 뚜렷하게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젝트를 좀 잘 진행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커피 하루에 몇 잔 정도 드시나요? 저도 커피를 꽤 좋아하는 편이라서 하루에 한 잔 이상 꼭 마시는 것 같고요. 야근을 하거나 피곤할 때는 두세 잔까지도 마시는 것 같습니다. 저랑 비슷하게 우리나라 국민들은 연간 평균 연간 한 328잔 정도 커피를 드신다고 해요. 365일 거의 대부분을 커피를 마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커피 소비량은 해마다 한 5%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아시나요? 커피 한 잔을 만들기 위해서 커피콩의 0.2%만 사용을 한다는 거. 나머지 99.8%는 커피박 형태로 버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버려지는 커피의 양이 연간 한 15만 톤 정도 되고요. 그 버려진 것들은 대부분 소각되거나 매립됩니다. 그 과정에서 소각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할 것이고 또 매립되는 과정에서는 메탄가스가 발생을 하게 되죠. 두 가지 모두 온실가스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특히 메탄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약 30배 이상의 나쁜 영향을 또 미친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아마 저희가 커피박이라는 부분들에 관심을 갖고 또 제자원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아닐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현대제철의 CSR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지속가능경영팀이라는 그런 팀 이전에 CSR 추진팀이라는 이름으로 존재를 했었습니다. 당연히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사회공헌 활동, 기부 활동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는 팀이었었는데요. 아무래도 ESG 그리고 지속가능성이라는 그런 가치들이 최근에 화두가 되고 대두되고 하면서 저희도 보다 좀 궁극적인 사회 문제 해결이라든지 지속가능한 그런 자립 모델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 그런 하에서 책임감 있는 비즈니스라든지 자원순환의 경제, 지속가능한 사회라는 세 개의 지향점을 가지고 ESG 관련된 활동과 사회공헌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또 저희가 속한 철강산업이란 부분은 기후악당이라는 소리를 듣는 아주 좀 저희 입장에서 매우 억울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거 아시나요? 철강이 가장 자원순환적이고 재활용을 많이 하는 산업이라는 거. 물론 앞으로 해결해야 될 많은 숙제들이 있긴 합니다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저희는 연간 한 2,400만 톤의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고로와 전기로 이런 쪽에서 2,400만 톤 정도가 생산이 되는데요. 2,400만 톤의 철강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부가적으로 3,200만 톤 정도의 폐기물을 함께 만들어냅니다. 이게 한 전체 사업장 폐기물의 한 23% 이상을 차지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버려지게 된다면 매우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겠죠.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철강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들은 99.6% 재활용되고 슬러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철강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되는 여러 딱딱한 돌덩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굳어진 이후에 잘게 부셔서 저희가 도로를 포장을 하거나 또는 시멘트 골재 등을 섞어서 건축이나 토목의 용도로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가스 그리고 폐열 이런 부분들은 내부의 발전이나 다양한 용도로 회사 내에서 재활용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 뭐 수소에 관련돼서 많은 회사들이 앞다퉈 사업화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 제철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가스를 활용해서 99.999%의 순도 높은 수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강을 생산하면서 저희가 그 자원순환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됐고, 자연스럽게 경험과 지식을 취득하게 됐고,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철강 산업 자체는 여러 철강 제품들이 다양한 곳에서 그 쓰임을 다하고 난 이후에는 고철로 다시 수거가 돼서 지금 이곳 인천 도구 쪽에 위치한 저희 현대제철 전기로에서 다시 녹여져서 새로운 제품으로, 철강 제품으로 탄생을 하는 그런 무한순환의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폐기물이란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산하고 소비하고 폐기하는 그런 선형경제 시스템에 더 이상 저희 그러니까 지구를 위해서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는 그런 프로세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던 자원순환이라는 개념을 투영을 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인천이었고요. 물론 저희 주요 사업장이 인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인 것은 비밀 아닌 비밀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인천은 수도권 매립지로서의 역할을 상당 부분 진행해 오셨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환경 문제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 때문인지 저는 인천광역시나 광역시 산하의 여러 자치구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지원 이런 부분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굉장히 이상적인 사업 파트너였고 필수 불가결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이 커피박이란 부분들에 관심을 가졌던 건 아닙니다. 우선 커피박이란 부분들은 저희가 처음에는 그러니까 원료로서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커피를 추출하고 난 이후에 그 커피박이라든지 기름을 뽑아낸 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껍데기를 연료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에너지 절감이라는 차원에서 이런 커피박이라는 부분들에 접근을 했었고 여러 연구라든지 공정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고민해오고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만 실제로 대규모의 그런 생산을, 그러니까 철강대를 생산하는 과정에 투입하기에는 다소 좀 모험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내부적인 사용, 여론으로서의 사업은 조금 자제를 안 하기로 했고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커피가 가지고 있는 또 커피박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 자체가 매우 좀 저희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됐고, 그러한 측면에서 제조원화라는 그런 부분들을 그런 시각에서 한번 이러한 문제들을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2018년에 내부적으로 시범 사업을 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능성을 확인하고 또 그 과정에서 인천광역시와 외에는 중구, 미추홀구 등에서 이 사업을 참여하시겠다는 의지 그리고 지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이렇게 보여주셔서 실질적인 모델 구축이 2019년부터 진행이 됐고요. 이렇게 지금까지 점진적으로 확산되는 형태로 지금 커피박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커피박 제자원화의 그 참여 주체는 보시다시피 현대제철, 그리고 인천시의 자치구, 그리고 제자원화 기관, 환경재단 이렇게 5개 주체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는 전체적인 기금과 사업의 방향성, 기획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인천광역시와 자치구에서는 커피박을 수거하기 위한 인프라 지원과 실질적인 수거 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원화 기관이라 불리는 곳에서 커피박의 건조 그리고 가공, 제품화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환경재단이 또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 자체의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홍보와 이벤트 기획 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개 참여 주체가 함께 협업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계속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박을 배출을 합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수거를 하시고요. 잠시 집화하면서 보관을 했다가 자활센터로 이동을 합니다. 이 자활센터라는 곳이 아마 이 커피박 프로젝트의 가장 큰 핵심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자활센터에 이동된 커피박들은 건조기를 통해서 건조가 됩니다. 그 이후에 제품을 생산을 하고 할 수 있는 과정으로 이어지는데요. 커피박 자체가 아마 잘 아시겠습니다만 생활 폐기물이다 보니까 시도 경계 간의 이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제한이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센터에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그러한 문제들을 건조를 함으로써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요. 실제 이 자활센터는 지금 연수구와 부평구 두 곳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각각 8분, 한 4분 정도의 인력들을 이제 자활센터에서 관련된 업무들을 진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일부 기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에서는 여러 기업들의 공모 그리고 지원 기업들의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커피박을 활용한 데크들이 만들어지거나 그래서 보셨던 벽돌, 화분, 연필류 등의 제품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도로변 식생 모듈로서 커다란 화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좀 가장 큰 많은 양이 활용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기대를 하기로는 도로 포장, 그러니까 여러 어떤 운동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탄성체 이런 부분들을 바닥재로 많이 깔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아마 폐타이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신데요. 여름철이나 좀 그렇게 되면 냄새도 많이 나고 어떤 상황에서는 좀 유지보수가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좀 약점이 있는데요. 이런 커피박을 활용한 제품으로도 이러한 탄성체를 활용을 해서 바닥에 도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커피박 홈페이지 화면이고요. 저희가 영어를 잘 못해서 그냥 말 그대로 coffeebak.kr이라고 도메인을 정했습니다. coffeebak.kr인데요. 이곳을 통해서 다양한 활동들 그리고 홍보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커피박 수거에 참여하는 업체들도 이곳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지금 중구,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5개 구가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이 해당 구에 있는 그 커피 판매 업체들은 간단하게 이곳에서 신청을 함으로써 커피박 수거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희망으로는 여기에 지금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3개 구 그리고 강화 옹진을 포함한 2개 군도 같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우선 2019년 9월 자원순회 날에 저희가 순도 컨벤시아에서 관련된 커피박과 관련된 기술도 홍보하고 여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컨퍼런스를 좀 개최를 했었고요. 약 2,0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런 커피박을 활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했고요. 지금 보신 사진이고요. 저희가 같은 해 연말에서 2020년 1월까지 커피박 재자원화 지역을 공모를 했었습니다. 커피박이 실제로 수거되면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을 연계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요. 수거량만큼의 활용량이 뒷받침되어야 이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수거되는 양, 그러니까 수거가 늘어나는 만큼 활용량도 그만큼 뒷받침돼야 되는 게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공모전을 통해서 그러한 여러 기회들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회 커피박 컨퍼런스는 작년에 진행이 됐는데요. 아시다시피 팬데믹 상황 때문에 인원이 좀 많이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단체들 간의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하고 그리고 기술력을 또 확인하는 그런 형태로 좀 제한적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올해도 동일한 기간에 좀 상황이 나아지길 기대하면서 컨퍼런스를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역시나 지금 같은 상황 때문에 현재로서는 컨퍼런스를 좀 보류한 상태입니다. 나중에 이 컨퍼런스 자체를 온라인으로 진행해도 좋겠지만 아무래도 다양한 분들이 함께 모이고 아이디어를 구하고 또 실질적으로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연계돼야 되기 때문에 오프라인 개최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현재까지 갖고 있습니다. 대신 올해는 대중교통과 SNS를 통해서 저희가 좀 커피박에 대한 저변을 좀 알리는 그런 기회를 좀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아마 인천 쪽 계신 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인천의 부평역이라든지 인천에 있는 버스 노선에 커피박이라는 분들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을 캠페인을 진행을 했었고요. 다행히 이 덕분에 커피박 수거에 참여하시는 그런 업체들도 조금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저희가 7회 CSV 포토상을 이 커피박을 주제로 해서 수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방향성이라든지 사업의 진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떨까 항상 스스로도 좀 효과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이 상을 수상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더욱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옳은 방향을 가고 있구나, 또 진정성이 통하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느낄 수 있었고요. 커피박 프로젝트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저희 지금 3차 년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600개 기관, 지금 현재 15톤 수준으로 50톤 정도까지 수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재 12명인 일자리를 30명까지 늘리는 조금 담대한 그런 목표들을 가지고 현재도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는 프로젝트이고요. 지금 보시는 장표는 참여하고 있는 그런 참여 현황을 보실 수 있는 장표, 이 부분은 나중에 공유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커피박은 현재 커피 큐브라는 그런 업체에서 주요한 제품들이 많이 생산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운동장 트랙보드는 트레닉에서, 그리고 바닥테크라든지 핸드타일 이런 부분들은 동아라는 업체에서 관련된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수준에 수거되는 그런 양들을 대부분 이곳을 통해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저희 입장에서는 고무적인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걸로 판단하고 있는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요. 전 경북 보건환경연구원 쪽에서 커피박을 축사학취를 잡는 데 좀 활용을 할 수 있다, 가능성이 있으니 협의를 해보자라는 그런 제안을 주셨고요. 요는 이렇습니다. 유용 미생물을 커피박에 포함을 시켜놓고 나서 이거를 축사에 활용을 하게 되면 실제로 발생하는 아모니아 가스를 95% 가까이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협의를 내일 저희 담당자가 또 출장에 내려가서 협의를 할 거고요. 물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폐기물의 이동과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자체 간의 협의도 좀 필요한 부분이어서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3년차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커피박 관련 문의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수거 또는 판매, 제품화 여러 경로들을 통해서 본인들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문의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수거라는 부분과 활용이라는 부분들의 밸런스가 좀 맞춰져야 되다 보니까 우선은 활용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지금 현재 수준에서 많이 발굴만 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라는 좀 판단도 있고요.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인천시나 인천시에 소속된 구에서 하시는 것처럼 수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각 지자체에서 협조가 되지 않으면 이 커피박 자체를, 커피박과 관련된 상품들을 제자화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많은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각 지에서 좀 니즈도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또 좋은 사업 모델도 있으니 많이 좀 확산됐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제 커피박을 통해서 이런 자원 재자원화 프로세스라는 부분들을 좀 내부적으로는 공고히 했고 하나의 좋은 모델로 구축을 했다고 생각을 해서 좀 다른 쪽에도 관심을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 포스코 사례에서도
뭐 말씀도 하셨고 여러 지금 많은 기업체들이 플라스틱 그리고 해양 플라스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저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인천시와 커피박을 하고 있으니 또 다른 사업장이 또 소재하고 있는 당진시에서 오퍼를 진행을 하셨고요. 당진 그리고 충남도에 해양 쓰레기, 해양 플라스틱 관련된 문제들이 매우 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해결해보자 라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한테 좋은 제안을 주셔서 지금 사업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 역시 커피박과 비슷한 형태의 사업 모델을 가져갈 것 같습니다. 우선 수거라는 부분에서는 공공 그리고 민간이 함께 진행을 하고 전처리 가공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자활센터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이후에 수거된 플라스틱을 제품 자원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간의 참여 그런 부분들을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직은 좀 컨셉 차원입니다만 바다에서 나온 그런 해양 플라스틱을 바다의 안전을 위해 다시 좀 기여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생각을 했고 현재로서는 해변이나 도로에 있는 가드레일을 해양 플라스틱을 활용해서 만드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고요. 또 해양 안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구조물품 그런 부분들을 이 수거된 해양 플라스틱을 활용해서 제조하는 쪽으로 저는 기본적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향후에 기회가 되고 또 이 사업이 잘 정착이 되면 또 공유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개인적으로 희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리고요. 사전 질문을 주셨던 게 있는데 시간 관계상 지금 답변을 좀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뭐 관련해서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 통해서 저희가 준비한 답변은 전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더 많은 활동 진행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또 그런 활동들에 적극 참여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